네,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 방지 약속은 계속 나오지만 재난은 반복됩니다. 이번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역시 인재였다는 정황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하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 제천 화재 사건은 계속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저희가 법적으로는 경찰이 건물주와 관리인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어떤 혐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주 그리고 건물 관리인에 대해서 한 두세 차례 그 조사를 했고 오늘 긴급 체포를 한 다음에 긴급 체포를 하면 이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오늘 보도를 봤더니만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했는데 죄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이 그 건물 소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돌아가신 분이 29명 그리고 전체 다 해서 한 거의 60명 가까이가 그 돌아가시거나 사망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른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그 묻고 있고 예. 더불어서 이와 같은 화재와 관련해서 화재 예방에 관련되는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것과 관련해서 그 소방시설법에 대해서 지금 그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현장 관리인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방시설법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무를 위반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데 대한 직접적 책임을 물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뭐 업무적으로 과실이 있기 때문에 뭐 사상자가 났다 이런 그렇습니다. 혐의입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건물 관리인 같은 경우에는 이 예. 소방 관리인, 소방 안전 관리인으로서의 주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사람이 죽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이른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되는데 예. 현재로서는 기존의 어떤 그 사건 사고의 정황으로 봤을 때는 이 두 명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화재 참사 당일에 과연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는지가 상당히 지금 관건인 거잖아요. 네, 일단은 뭐 긴급 체포 직전에 건물주는 입원 중이었죠. 그런데 가장 먼저 또 건물에서 탈출을 했는데 이게 탈출의 경로도 나중에 확인된 바로는 네. 민간업체 사다리차가 와서 3명을 구조하는데 건물주는 그 중에 1명이었다는 겁니다. 위쪽으로 올라가서 바깥을 통해서 사다리차로 탈출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어떤 이제 이 사고를 막기 위한 노력을 했는가? 행정적인 잘못은 너무 많아 보입니다. 건물 자체가 이제 불법 증축을 한 정황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워낙 화재에 취약한 건물이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주의 이야기가 소화기를 쓰려고 했는데 3개가 비어 있었다. 이런 이제 진술을 했는데 어허. 그런데 불과 3주 전에 소방점검은 받았다. 그럼 이것을 건물주가 모르면 누가 알아야 된단 말입니까? 이런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 최 변호사님 말씀처럼 건물주가 이 법적 또 윤리적 책임을 피하긴 어려워 보여요. 예. 다만 문제는 이것을 제대로 관리했는가에 대한 또 행정 당국의 책임도 또 이제 2차, 3차적으로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뜨거운 논쟁이 이 소방 대응이 제대로 됐느냐. 예. 사고가 나기 전까지의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고요. 이 사고라고 하는 것이 불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상황에서는 그럼 어떻게 대처했을 것인가. 예.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문제를 짚어봐야 앞으로 유사한 이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또 큰 화재가 하나 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건물주와 건물 관리인이 당시에 화재가 났을 당시에 법적으로 이렇게 소지가 없으려면 뭘 했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잘못했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2층에서 20여 명이 사망을 했는데 예. 문제는 그와 같이 불이 나고 이렇게 그 연기가 나오면은 스프링클러라고 해서 이 건물에도 있을 겁니다. 예. 이게 그 연기가 오글나가면은 위에서 물이 자동적으로 나와서 불을 끄거나 연기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알고 봤더니만 1층에 있는 스프링클러 밸브를 잠궈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흥이 됐다 하더라도 비처럼 물이 안 쏟아졌다는 것인데요. 예. 그와 같은 것을 평소 때 관리하지 않았던 과실이 굉장히 크고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소방시설법 같은 경우에는 평소 때 이제 비상구라든가 이런 예. 비상 탈출구를 깨끗하게 비워가지고 비상시를 대비할 그럴 의무가 있는데 법적으로 그렇습니까?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방시설법에 의해서 처벌받는데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2층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그 많이 피해를 입은 것이 비상구가 한 1m 정도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그 앞에 이제 목욕용품을 두는 선반을 그대로 두고 있어서 문도 안 열리고 깜깜하게 어두운 상태에서 나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비상구로 탈출은커녕
일명 정무로도 나가려고 하다가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질식되거나 그 화재로 인해서 사망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 말씀드렸듯이 평소 때의 소방 시설법에 따르는 의무가 전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인 것 같은데 예. 아까 그 최영일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지만 매년 정기적으로 이와 같은 소방 관리를 합니다. 근데 그걸 관리를 해놓고 잘못됐다는 사실을 통보했는 게 며칠 전이라고 합니다. 예. 결국 그와 같은 것을 해놓고 제대로 시설을 개소하거나 그걸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정말 크리스마스 직전에 이와 같은 비극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화재, 지금 또 저희 속보로 지진 소식도 내보내드리고 네, 있지만 네. 이런 자연재해 그리고 재난 현장은 순식간에 불시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추가적인 그런 그 네. 문제의 소지를 좀 우리가 일으키지 않으려면 그렇죠. 평소에 우리가 좀 준비하는 게 좋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평소에 준비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시설 자체에 대한 점검. 3주 전에 소방 점검에서 문제점은 다 지적이 됐어요. 이것도 예. 뭐 정부 당국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참 안타까운 게 제천의 경우에 2명의 소방관이 1,200개 건물에 소방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예. 이거 일일이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셀프 점검을 합니다. 예. 이 대행업체에게 이제 맡기는 경우인데 이번 경우에도 강원도에 있는 대행업체가 3주 전에 점검을 했는데 예.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는 건 알고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노즐과 배관 사이에서 물이 흐르니까 잠가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어떤 화재를 감지하는 감지기, 화재 감지기의 경우에도 단락이 돼 있어서 전기가 안 통하니까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있었던 걸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마지막 비상수단은 남겨놔야 하는데 건물주의 입장이든지 누가 안전관리관이 이 상황을 진단한다면 비상구는 즉시 개방될 수 있어야 한다. 예. 근데 비상구를 지금 창고처럼 써서 아까 최 변호사님 아주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요. 비상구가 열렸고 사람들이 그쪽을 통했다면 예. 계단을 통해서 8초 만에 1층 지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생명의 문이 지금 완전히 닫혀 있고 잠겨 있고 막혀 있었던 거거든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그 3층이 남성 사우나였는데 예. 이발사가 도주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성 손님들은 대피로를 함께 알고 있었죠. 다 이 대피를 했어요. 예. 희생자가 없습니다. 근데 2층에 여성 목욕탕에서 다수 희생자가 나왔는데 이 세신사 한 명은 빠져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세신사에게도 비난이 일부 있는데 세신사를 직접 비난하거나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요. 그분은 그냥 일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 다만 사람이 거기에 상주하는 사람이 안전 교육을 받았어야 한다. 만약 이런 경우가 있다면 사람들에게, 손님들에게, 고객들에게 비상군 이쪽이고 이쪽으로 대피해야 한다라고 알려주지 않으면 예. 자동으로 그런 방송을 하거나 알려주지 않으면 처음 오는 손님들은 도주로를 못 찾는 거거든요. 그렇죠. 대피로를. 이런 상황에서 인적인 훈련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세월호 때도요. 선원들에게 안전교육을 1년 동안 선사가 한두 시간 한 것으로 끝나고 말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럴 때 손님의 생명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의무적인 조항도 없거니와 책임을 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 이 상주하는 종업원들, 직원들에게 안전 교육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래서 사람과 시설 모두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만 긴급한 상황에서 119를 부르면 소방대가 달려가지만 예. 이번에도 봤지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검과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네. 꼽아주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게 인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일단 현장에서의 대처는 그렇게 어려웠다 하더라도 소방 당국의 대응, 특히 이제 그 2층 유리를 왜 빨리 깨지 못했느냐 이런 이야기와 더불어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 거는 현장에서 경찰이 확보한 피해자들의 희생자들의 휴대전화 아니겠습니까? 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이들 기억하듯이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 세월호 선체 자체를 인양을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있었던 학생들의 휴대폰을 그와 CCTV를 인양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그 세월호가 가라앉는 과정을 상당 부분 복구할 수가 있었죠. 그렇듯이 이번 같은 경우에도 물론 특히 지금 2층 같은 경우에는 내부가 깨끗한 그런 상태에서 휴대폰이 발견됐다고 하면은 네. 휴대폰이 미루어 짐작컨대 성능이 그대로 보존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겠죠.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 화재가 난 이후에 본인들이 정말 안타까운 비극적인 그 종말을 얻을 때까지 휴대폰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현재 언론에 봤을 때 지금 추가적으로 5개 정도를 확보를 해서 일단 그것을 유족들에게 전달한 다음에 유족들이 허가를 얻는다고 하면 다시 반납을 받은 다음에 그 내부를 이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내부를 확보한다고
했다고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지금 그 말씀드렸듯이 7분 만에 사고가 난 다음에 7분 만에 실제로 한 4명 정도가 그 소방서가 왔지만 실제로 불 끄는데 급급하고 이 사람들 구조 활동을 거의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거의 40분이 지나도록 안에 있던 분이 밖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구해달라는 그런 절규를 했는 그 상황 속에서 과연 그 상황 속에서 제대로 나중에 나온 대응팀이 제대로 창문을 깬다든가 아니면은 그 대피로로 통해서 확보를 한다든가 그것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는 취지에서도 예.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생존을 하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와 같은 그 CCTV와 이 휴대폰을 통해서 상당 부분 내부적 증거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검찰과 경찰에서는 그 증거를 상세히 어떻게 보면 밝힐 의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제를 키웠던 또 현장에 불법 주차가 네. 소방차가 진입하는 그 진입로를 막았다잖아요. 지금 이게 앞서 안타까운 저희 그 대목이죠. 수원에서 난 지금 불 같은 네. 경우도 저희 시청자 전화 연결을 해보니까 그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진입 못하는 네, 소방차가 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법 이게 주차, 좀 이거 어떻게 정치권에 촉구드려야 될 것이 예. 유족들이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지금 소방관들을 너무 탓하고 싶지 않다. 뭐 이 최선을 다해줘서 고마운데 하지만 대응에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예. 입장이에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사고를 절대로 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해달라. 이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국회에요. 이거 도로교통법 개정안인데 예. 이 소방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벌을 해서 애초에 이렇게 못하게 하고 이 소방차의 진입을 원활하게 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해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해수부 장관 들어가기 전에 김영춘 의원이 발의를 해놨는데 9개월째 계류 중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막 차를 예, 다 때려 부수면서 들어갈 수 없는 겁니까? 부수면서 들어가면 소방관들이 이걸 다 배상해내야 됩니다. 소방관들이 배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불법 주차 차량을 뭉개고 가도 예. 배상의 책임이 없어요. 어허. 근데 우리나라는 이것을 불법 주차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부수고 지나갔다 그러면 이걸 다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면 소방관들이 배상해야 되는데 이게 네.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어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법 주차 차량의 책임은 불법 주차자에게 묻는 형태의 법으로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예. 우리나라처럼 밀집된 도시에서 화재가 왕왕 나는 이런 나라에서 앞으로 정말 구조에는 여러 가지 난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국회가 또 법 어떤 처리가 움직임을 필요하다 보일지.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제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제 같은 경우에 그 미국에서 유학하는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 길거리에 함부로 주차를 할 경우에는 한 $50, 우리나라 돈으로 5, 6만 원 정도 되지만 예.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한 $150, 거의 2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이와 같은 그 불법 주차를 뿌리 뽑는 근절 대책이 꼭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좀 정비를 사후 약방문식으로 좀 선제적으로 대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화재 현장 그리고 사건 현장 보존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과 또 국과수 등에서도 현장에 대한 보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한 지역 국회의원이 이 지역에 들어가려고 하면서 좀 논란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이 제천 지역의 국회의원인 그 자유한국당의 권창석 의원이 현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행정 협조를 얻었다라고 하면은 큰 문제가 안 될 텐데. 권석창 그거가 의원이죠. 예, 권석창 의원인데 현장에 가면서 그냥 막무가내로 가서 나 국회의원이요라고 하면서 네. 아무런 그 연락도 없이 찾아가서 막무가내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예. 지금 현장 보존은 그것이 대통령이 설령 대통령이라 한다 하더라도 현장 보존을 위해서 마구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상황 속에서 막으니까 결국 그 자리에서 그 권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찰 고위직에게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화를 예. 걸었고 그 경찰 고위직이 또 현장에 전화를 해서 국과수 옷을 정복을 입고 들어가는 것을 허용을 했는데 어허. 단순히 들어가서 어떤 그 내부를 살펴보는 것을 넘어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이 또 공개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 결국 나름대로 어떤 지역구의 민원을 좀 전달하기 위해서 제대로 현황 파악한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어떤 그 진입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논란만 키웠고 그 현지에서의 어떤 그런 민원 그 원성만 듣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 결국 그 현장에서는 결국 현장 지휘관의 지휘를 따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족도 들어가서 사진 찍게달라니까 못 찍게 네,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권석창 의원 측에 따르면은 네. 어쨌건 지역구 의원으로서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지금 이 행동은 용인이 되는 겁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국회에서 법 통과를 좀 빨리 시켜 주셔야 된다고요. 국회의원이 현장 조사하는 요원입니까?
국가수 소속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예. 경찰과 국가수가 감식을 하고 있는데 그럼 또 현장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언론이 있잖아요. 국회의원이 언론인이 아니잖아요. 현장 사진을 찍어서 알 권리를 보장한다? 예. 국회의원의 이게 직무입니까? 법 통과를 시켜주시라고요. 그래서 지금 권석창 의원이 네티즌들에게 문매를 맞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무슨 문제냐면 본인은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상당히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있습니다. 예. 본인의 정치 활동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이 국민들에게 문매를 지금 맞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들어가서 뭘 한 겁니까 지금? 어허. 이 국회의원으로서 무슨 직무를 수행했다는 겁니까? 오히려 동료 의원들이 여야 모두에서 질타를 하고 있는데 그럼 국회의원이 현장을 조사해서 뭔가 원인을 밝혀냅니까? 그 국회의원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저는 권석창 의원의 행동은 지금 갑질로 네.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런 면이 강하고요. 본인의 정치적인 행보를 지금 이제 한 것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이런 사고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입법, 개정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빨리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하게 성토를 해주셨는데 일단 권 의원도 좀 잘 수렴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좀 보시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자 이제 내일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검찰이 방문 조사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지난주에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서 나가기 어렵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검찰 조사는 되지 않았고 결국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구치소까지 출장해서 방문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검찰에 나오는 것을 거부한 이후에 구치소 내부에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특별조사실도 마련을 해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에는 그 검사와 수사관들이 가서 현장에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본인이 계시는 세평 남짓한 독방에서 나와서 조사를 받을 것인가. 아시다시피 지금 본인이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나와서도 지금 변호인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 예. 상태 속에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나는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진술 거부권 행사하겠습니까? 변호인 조력을 받겠습니까? 얘기를 하는데 나는 변호인 조력권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사실상 검찰 수사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고 변호인이 선임을 하는 것을 기다려서 그때에 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변호인 선임을 요청을 할지 아니면 그것을 변호인 선임은 요청 안 하지만 전체에 대해서 진술을 적극적으로 할지 아니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지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검찰로서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지금 대응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조사에 어떤 의무적으로 이게 응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좀 그 공연물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네, 걸 감수하고서라도 검찰이 간단 말이죠. 그렇죠. 거기에는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받아왔다. 네, 본인도 네. 받아왔다. 이런 이야기에 그렇죠. 진술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고리 3인방 중에서 지금 구속돼 재판받고 있었던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 빼고 안봉근, 이재만 두 비서관은 최근에 구속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국정원 특활비 관련해서 받았다. 대통령의 지시였다. 이렇게 다 진술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원종 전 비서실장도 인정을 했고요. 3명의 지난 정부에서 역대 국정원장이 다 상납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 전 대통령의 진술이 없어도 지금 이 혐의는 명확해 보여요. 다만 이 돈의 이제 용도가 무엇이냐, 용처가 무엇이냐, 이 돈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이건 과연 상납된 뇌물이냐, 아니면 정치 비자금이냐, 통치자금이냐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 거죠. 근데 여기서 박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응하지 않는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진술하지 않으면 드러날 수 없는 사건이라면 모르지만 이 사건은 주변 정황이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은 여기서 이제 어떤 묵비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지만 결국은 이 국정농단의 혐의가 하나 추가돼서 박 전 대통령의 죄는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해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수사 당국과 박 전 대통령의 치킨 게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그렇죠.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내일 한번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좀 그렇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